대외 무역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고대 중국의 왕조였던 한나라의 금 소비량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대부분 페르시아와의 해양 및 육로 무역, 비잔틴 제국과의 육로 무역에 사용되었습니다. 무역이 매우 활발해짐에 따라 금뿐만 아니라 은의 양도 감소했습니다. 금은 금화를 사용하는 비잔틴 제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은은 은화를 사용하는 페르시아로 유입되었습니다. 한편 긴 세월 동안 내란에 시달리고 화폐 체계가 문란해진 데다 해외에서 금과 은으로 된 화폐가 유입되면서 한나라의 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고 화폐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공식 화폐는 동전, 즉 구리 화폐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로 인해서 한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한나라 화폐보다 외국 화폐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페르시아화, 비잔틴화를 추구한 셈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은화와 비잔틴의 금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외국 화폐에 대한 의존도는 한나라와 수나라 시대까지 줄곧 이어지다가 당나라 때를 기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나라 정부는 안정을 이룬 뒤 화폐 규격을 통일했죠. 그 결과 동전이 국내 통화로 다시 유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방과의 무역에서는 상대국이 금과 은으로 지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외 무역에서는 여전히 금과 은이 지불수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당나라 국내는 동, 해외는 금은이라는 이원화된 화폐 체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당나라의 은은 대외 무역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주로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은이 풍부해서 화폐를 은으로 주조했다고 했죠. 당나라는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거래에서 종종 이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는데요. 직접 비단으로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비단이 부족할 때는 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당나라의 국력이 강성했던 시기에는 페르시아, 일본, 서역의 각 나라들이 무역 거래에서 금과 은 이외에도 당나라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당나라 국내의 공식 화폐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바로 동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상인들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으로 돌아와서 이후에 소비할 것을 계산해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은 무역 거래에서 금과 은 이외에도 당나라의 화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당시 당나라는 이미 오늘날 환율 결제 시스템의 원형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의 동전이 페르시아나 일본, 서역의 여러 국가들 안에서 공식 화폐로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당나라 이전 시대, 특히 한나라가 외국 화폐에 의존하였던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나라의 화폐가 페르시아의 은화나 비잔틴의 금화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때는 바뀌어서 외국의 여러 나라가 당나라의 동전을 추종한 것입니다. 또한 당나라에서 사용한 환음인 비전은 이미 지폐의 초기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환율 방면에서 당나라의 최대 성과는 환율을 상업화하고 환율을 이용해 이룩한 부를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당나라의 정치, 문화, 금융의 중심지였던 장안은 해외 상인들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수많은 외국 상인이 장기간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상인들이 가져온 화폐가 각양각색이어서 당시 환율은 규범화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당나라의 화폐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중앙정부가 통일된 규격을 정해 화폐를 주조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조폐국을 두고 그곳에서 화폐를 주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장안에서는 각양각색의 화폐가 유통되었고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가 함께 뒤섞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상인 조직과 금은방이 생겨나 환전의 과정에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환율로 이익을 본 상인들의 돈은 국내에서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했던 것이죠. 그러나 환율 차이로 큰 이익을 취한 것 같지만 당나라 때의 퇴환 행위와 페르시아인의 금과 은
교환 행위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금과 은이 화폐보다는 상품에 가까워서 금과 은의 교환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은 상품 가격 차이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달리 당나라 때는 금과 은이 오늘날의 화폐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화폐 태환과 환산은 현대적 의미의 환율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율이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면모를 드러낸 때는 송왕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 불행을 맛본 나라가 바로 금나라였는데요. 금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환율로 인해 멸망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코멘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